이번 시간은 페이지 416페이지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수 이제 처리 방식 쪽에서 물리적 처리 방식하고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냈던 것은 그 물리적 처리 방식 종류 내는 것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향성은 물리적 처리 방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물리적 처리 방식 개념이 옛날에 먼저 종합문제 출제되면서 지문을 언급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그 중에 교방 가지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종류를 좀 암기해 두라했고, 종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럼 물리적 처리 방식에서 공부할 거는 앞으로 시험은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 1번 스크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스크린. 스크린은 일종의 여과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그러면 일종의 여과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전처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화 처리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자, 찌꺼기가 들어오면요, 거르는 것이 무슨 처리다? 바로 이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은 정화조에서 여러분들이 변기에 있죠. 변기에서 일반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기에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기에 휴지 빼고는 다른 거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비양심적으로 다른 걸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걸러지게 되죠. 그럼 여기 막혀버려요, 스크린이. 그래서 이제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수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 역류가 될 수 있고, 다른 조로 넘어갈 수 있는 원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이, 첫째 알아둘 게, 이게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에요. 비위생적인 곳이 여기입니다. 적인 곳이 바로 이 스크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점검 청소가 필요한 것이 이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검 청소를 안 해줬다 그러면 오수가 역류나 원류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게, 특히 저층 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변기로 거꾸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은, 그래서 이거는 처리 전 단계인 전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양심들 여기에 다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쓸데없는 건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화학적 처리는 중화나 소독하는 방법들이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보통 산성제나 알칼리성제를 넣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독하는 미생물균을 3일씩 해서 소독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염소계통의 약품으로 미생물을, 알죠? 그래서 이 균을 갖다 3일시키는 데가 소독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있죠. 여기를 한번 다뤄야 돼요. 그러면 쉽게 하면 2번 있죠. 화학적 처리 방식은 종합문제 지문밖에 못 써. 화학적 처리는.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있죠. 여기는 문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문제 나왔을 때 답이 됐던 것이 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 미생물 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현기성 처리하고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의 차이점, 호기성 처리 방식이고 현기성 처리. 그러면 일단은 미생물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미생물이 그래서 얘는 미생물을 균을 무엇을 쓴다? 현기성 얘는 호기성 미생물을 쓰는 거고요. 균을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고. 근데 호기성 미생물 균은 뭐가 있는 데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하는 균이에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균이에요. 생식하는 균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공기를 공급을 해준다? 공기 공급이 필요한 것은 공기 공급은 얘는 필요하죠. 이것은 필요하죠.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통기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통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누구다? 호기성 처리 방식이에요. 현기성 처리는 그러면 자 방식들이 뭔가 여러분이 방식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종류적인 측면에 얘는 외우지 말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현기성 처리는 탱크가 들어가면 돼. 이런 부패 탱크라든지 부패 탱크 탱크도 1차 탱크, 2차 탱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부패 탱크나 아니면 이모퍼 탱크 이렇게. 자, 그래서 얘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부패 탱크나 이모퍼 탱크 이것이 해당돼요. 나머지 기타 방식은 어디에 속한다? 호기성 처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기성 처리, 기타 방식. 얘는 종류가 외우지 말아요. 뭐 장기 폭기 방식이다. 뭐 회전 원판 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호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이것만 언급한 게 종류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처리 시간이 호기성 처리는 처리 시간이 얘가 짧아요. 왜 짧은가 하면 호기성 처리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술력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대식 기술력인 자, 폭기 장치나 공기를 막 갖다가 오수 중에 불어 넣어주거나 돌려주거나 살수해주고 막 이렇게 기술력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력이 발달되다 보니까 있죠. 현재 자 기술력은 현대 IT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삼성하고 있죠. 하이닉스란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너무 잘 만들어내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처리 시간이 얘가 짧고 처리 시간이 뭐다? 얘가 길어요. 그런 처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얘가 처리 공간이 얘는 어떻게? 적어도 되죠? 얘는 처리 공간이 적어도 돼요. 이거는 적습니다. 이게 커야 됩니다. 이 커야 돼. 처리 공간 얘가 많아야 돼. 커야 됩니다. 적고 얘가 크고 그리고 얘는 무엇을 활용한다 했어요? 기술력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운전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거, 동력비 이런 거, 운전비나 이런 유지비 같은 것들이 얘가 많이 들어가 있죠? 큽니다. 얘가 많이 들어가요. 비싸고 얘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기성 처리. 그럼 현기성 처리는 오로지 뭐에게 맡겨? 현기성 미생물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전혀 기술력을 활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운전 유지비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이제 악취 발생 개념이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 이것이 악취 발생이 있습니다. 자, 악취 발생은 사실 왜 얘가 발생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 보시면 분해 산물을 보십시오.
분해 산물, 현기성 처리의 분해 산물을 보시면 분해 산물로 보면 암모니아 나오죠. 암모니아 가스하고 유화수소 가스, 얘 때문에 악취가 생기는 게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 가스가 나오죠. 유화수소 가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악취가 생기는 거. 이 악취 발생의 주범은 이거예요.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 가스 때문에 생기는 게. 그래서 악취는 얘가 발생합니다. 현기성 처리가. 그러면 당연히 도심지에는 뭐가 적합하게 됩니까? 도심지의 적합 여부는 이 호기성 처리가 도심지에 적합도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현기성 처리는 이모포된 거, 부패된 거. 그래서 이거는 도심지는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도심지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장기 폭기 방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죠? 여기 호기성지 대표인 장기 폭기 방식은 여어가는 거야. 장기 폭기 방식은. 그래서 장기 폭기 방식은 여기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을 쓰고 있는 게 장기 폭기 방식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고급 설비입니까? 고급 처리 설비입니까? 냄새 안 나는 게 고급이죠. 맞죠? 맞아? 그래서 자, 기억을 해 주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18페이지 오물 처리 설비의 분류 보면 정하조하고 뭐가 있다? 오수 처리 설비가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정하조는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라 해요. 뭐만 처리하면?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가 됩니다. 정하조가 됩니다. 정하조. 그래서 정하조 설치 대상 참고해놨죠? 하수 처리 구역 밖이야 하수 처리 구역 아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밖은 일일 오수 처리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입방미터 이하일 때는 정하조를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하수도법에서 나누면 하수 처리 구역이 있고 안하고 밖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수 처리 구역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는 무슨 구역이다? 하수 처리 구역 아니고 농촌 이런 데는 뭐가 됩니까? 하수 처리 구역 밖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요새는 저런 데는 저거 다 해줘요.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데는 이제 물하고 관계된 거, 수원지하고 관계된 거 이런 데는 하수 처리를 다 해주죠. 요새는 최근에. 맞아? 자, 그러면 저희 집이 세종시 들어오면서 이제 세종시 계획하면서 하수를 다 뽑아가잖아요. 저희 소백산맥이 있거든요. 꼭대기 소백산맥 그 능선이거든요. 거기 고향이 있는데 물이 이리 대청댐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를 다 뽑아가더라고. 주방에서 쓴 물 있죠. 이런 거 싹 뽑아가지고 오수도 싹 뽑아갑니다. 다 묻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하천이 살더라고. 그 전에 하천이 다 죽어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물고기가 자라고 그랬는데 그거 처리하기 전에 세종시 들어오기 전에 있죠. 딱 가보니까 물고기가 없더라고. 왜?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하수 안 하고 주방에서 전부 다 줄 쓰잖아. 털이고 이런 것을 있죠. 세종 그대로 하천을 다 방류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세제가 독한 거예요. 이건 세제 독한 거예요. 절대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치약이가 많이 짜지 마시라니까. 전부 다 세제든 계면 활성제, 치약이든 샴푸든 있죠. 다 그거 쓰면 많이 좋은 거 합니다. 그런데 치약 아직도 이만큼 꾹 짜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 치약 진짜 조금 작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맞아? 거품 잘 나죠? 이만큼 작아 하는 거 있죠. 그거
사원이 아이디어 냈잖아요. 회사에서는 저거 상 받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치약을 엄청 쓰잖아요. 맞죠? 아, 그 아이디어를 사원이 냈잖아. 그 선전에 광고 아이디어를. 근데 이렇게 선전했는데 그걸 자주 본 사람이 이만큼 짤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요새 또 이러나 학교 시험에서 저거 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뭐라고 선전합니까? 과학이다 또 아니면 자기 이름 뭐가 또 답을 그거 쓰는 애들이 많다 가자.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안과 받고 난 하수처리구역 안은 자 바로 이겁니다. 하수처리는 아까 했지 분류식 하수 갈로가 묻힌 지역이 있고 하수 갈로가 묻힌 지역이 있고 함유식 하수 갈로가 묻힌 지역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역은 정하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야. 이거는 정하조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뽑아가서 처리하니까. 그런데 함유식 하수가 설치된 지역이 있죠.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에 이거는 정하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하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밖 있죠. 하수처리구역 밖은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잡는 거예요. 오수 발생량이 얼마냐? 그럼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하가 되면 이거는 정하조 설치하고 정하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초과가 되면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라 이겁니다. 처리시설. 그러면 오수 처리시설은 오수만 처리하지 말고 잡배수, 생활배수도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 오수반이 2입방미터 초과된다는 것은 다른 물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것은 자 이겁니다. 옛날은 이거였어요. 96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규정이 있었는가? 옛날은 연면적 1600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서 정하조 설치할 것인지 오수 처리 시설 설치한 것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600 이상을 안 지어요. 얼마큼 짓는가 하면 1500 얼마까지만 딱 짓는 거야. 같은 사람이 짓는데 모텔을 따로따로 짓는 거야. 명의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하니까 수질 오염이 자꾸 되는 거죠. 그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도입한 거야. 일일 오수 발생. 그러면 자 숙박시설이 다 그냥 때리는 거야. 객실수로. 객실수 변기 한 몇 번 내리겠다 때려가지고 발생량으로 때리는 거예요. 객실수에 곱하기 뭐 차든 안 차든 관계없어. 언제 다 검토하고 있어. 니 몇 명 들어오는가? 아, 맞죠? 아, 그 숙박시설 또 이거 있잖아요. 보통 숙박하는 숙박료가 있고 대실료가 있죠. 원래 어떻게 다 가봐요. 맞죠? 몇 분 손이. 그래 모르니까 때리는 거야, 그냥. 돌리는 걸로 그냥 대충. 한번 몇 번 사용하겠다, 이래가, 이거. 그러면 이제 식당 가 있죠? 식당 가는 테이블 좌석이 있죠?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연면적 해가 있죠? 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잠만 자러 오지는, 놀다가 먹고, 맞죠? 쉽게 좋은 데 가서 경치도 보고, 놀다가 먹고, 먹기도 먹어야 되죠? 음식점도 있을 거고, 음식점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천으로 물 다 들어가죠? 아이, 접시 씻어가지고 장사하지, 접시 안 씻고 그냥 장사해요? 맞죠? 그 물이 다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수질 오염이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아직은 시험 안 냈어요? 못 찾았는가 봐. 아직도 안 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97년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연면적 16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들이 못 내는 것 같아. 아직도 연면적 1600 이상의 책들이 많아. 보니까 지금 2000 몇 년도인데 18년도가 되는데
이거 1990 몇 년도 있죠? 6년 이전에 그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부패 탱크 방식하고 장기 폭기 방식이 뭐 대표적으로 정해져죠. 그러면 아파트는 뭘 쓰고 있다? 장기 폭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장기 폭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 유입되면 폭기조로 먼저 가는데, 폭기 거기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오수 유입이 되면 폭기하고 사이에 여기가 이제 처리되고 오수 유입이 되면 여기에 사실 뭐가 있는가 하면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스크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폭기조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무슨 조로 간다? 폭기. 그럼 장기 폭기는 왜 장기 폭기인가 하면 24시간 폭기한다 해서 장기 폭기라 해요. 24시간 풀로 폭기한다 해서. 기억하세요? 몇 시간? 24시간 폭기를 한다 해서 장기 폭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장기 폭기 방식. 그러면 장기 폭기 방식은 알아두실 거예요. 그럼 폭기하려고 하면 오수를 공기 중에 뿜을 수는 없잖아. 그럼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겠죠? 폭기 장치로 해서 공기를 오수 중에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 그럼 동력비가 커요, 적어요? 크겠죠? 그럼 공기 불어넣으면 컴프레서 가동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력비가 크다, 적다?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 써놓으세요. 동력비. 그러면 얘는 폭기조가 굉장히 큰 거야. 24시간 폭기조가 큰 게 장기 폭기 방식이야. 공기를 불어넣는 조. 보통 오수를 공기에 뿜을 수는 없으니까 공기를 불어넣는 폭기조. 여기는 계속 공기를 막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공동주택에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때문인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다량의 부하량이 많잖아요. 자, 이겁니다. 우리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아니고 다른 세대는 안 보는 거 아니죠? 그럴 때 많이 쓰는, 부하량이 많을 때 쓰는 것이 이 장기 폭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작은 것들은 뭘로 가고요? 부패 탱크 형태로 가면 될 거고, 규모가 좀 적은 것들은 대규모가 되면 거의 다 뭘로 간다? 장기 폭기로 간다 보시면 돼요. 대규모들은 장기 폭기 형태로 가고, 규모가 좀 적으면 부패 탱크 방식으로 가. 근데 부패 탱크는 우리가 이런 도시에는 거의 하지 않고 저런 촌 이런데 부패 탱크 방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폭기 방식이 BOD 제거율이 높습니다. 장기 폭기 방식이 BOD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다 BOD 제거율이 높아요. BOD 제거율이 높습니다. 제거율이 높아요. 장기 폭기 방식이 BOD 제거율이 높다는 점 혹시나 그 정도 한번 받으세요. 자, 그리고 429페이지 갑니다. 가스 설비. 자, 가스 설비를 보시면 가스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가스는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가스 설비면 간혹가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가스는. 그럼 가스는 먼저 용어적인 측면은 옛날은 다 강의했는데 다 강의해봤자 다 내지도 않고 흐름대로 갑니다. 내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430페이지 보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죠. 여기만 하세요. 6번에서 10번까지. 앞에는 안 내네. 6번에서 10번까지만 하십시오. 1회 시험 때 10번이 나왔었습니다. 1회 시험 때 10번이 나왔는데 초반 끝발, 개끝발이라고 한 번도 안 내주고 있어요. 1회 내고 나서 그 이후로 잠수 탔습니다. 그래서 딱
딱 센터만 하는 게 지금은 이제 16번까지 중에서 6번에서 10번 사이만 하고 뒤에도 버리고 딱 중간 사이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제 6번에서 10번까지 유일하게 지문 한 줄도 안 썼던 건 9번이에요. 9번. 9번 액학가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압, 중압, 저압 기준이 있죠. 고압, 중압, 저압 얘들 가지고 거의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시험은 중압, 저압, 고압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중압을 기준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 중압을 기준 잡아서 중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뭐까지 미만까지가 중압이에요. 중압 기준이다. 그래서 현재는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거든. 단위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방법은 가르쳐 드렸죠. 앞에서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는 건 해드렸죠. 안 했습니까? 날마다 새로우면 안 됩니다. 1kg per 제곱센치가 약 얼마 된다? 0.1 메가파스칼이라 했죠. 자, 이걸 메가파스칼은 다른 단위로 됩니다. 뉴턴 per 제곱미리. 제곱미리당 몇 뉴턴 힘이야? 이게 메가파스칼 단위다. 자, 그러면 이러니까 이거 이상이니까 이상은 출발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무엇이 된다? 저압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0.1 메가파스칼은 어디에 해당된다? 중압이라는 거네. 중압. 그러면 1 메가 미만이 중압이니까 1 메가파스칼 이상부터 무엇이 된다? 고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압. 고압 기준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액화가스 봅니다. 상용의 온도, 사용하고 있는 온도나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 0.2 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걸 액화가스라고 합니다. 액화가스의 기준은 얼마 이상? 0.2 메가파스칼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로 나누는데 1종이 너무 많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외우다가도 짜증나죠. 1종 보호시설이 있고 2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경로당 이런 데 있죠. 애들 위주 막 이런 거 많네. 맞죠? 외우지 말아요. 그래서 제2종 보호시설을 봐놓으세요. 자, 그래서 가르쳐 줄게요. 시험에 여기 교수들 지문 길면 안 좋아해요. 명심하세요. 지문이 길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 이겁니다. 조적식 구조를 어떻게 쓴다? 조적 구조. 더 줄이 뭐다? 조적조 이렇게 쓴다니까요. 작년엔 조적조 칸막이벽 이렇게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칸막이는 법에서는 아직 경계벽으로 바꿔놨지만 아직도 계속 교수님들 칸막이벽 이렇게 써요. 이걸 경계벽을. 이걸 칸막이벽이라고 하죠? 이게 몸에 배가지고 칸막이벽은 경계벽이라 잘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종 보호시설 공부해 주면, 그래서 제2종 보호시설 가가 길어요, 나가 길어요? 아, 긴 거. 나가 길죠? 그럼 나 싫어해. 가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법상 공동주택하고 무슨 주택?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죠? 건축법. 주택법상 아니에요?
주택법상 아닌 무슨 법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표했다는 거죠. 건축법령입니다. 법령상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개념이 자 틀리잖아요. 주택법의 주택의 개념하고 건축법의 건축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중개사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드시고 법규 안 들은 분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있고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아니면 다른 분한테 물어보기 힘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 그리고 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그래서 건축법의 단독주택이 4가지예요. 그리고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4가지씩 있어요. 이것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되는 게 제2종 보호시설. 그래서 1종이 아닌 2종입니다. 1종 가지고 시험을 냈었어. 1회 시험 때. 그럼 학생들 거의 다 찍었겠죠. 전문가 아니고. 맞죠? 가스 전공하신 분 빼고는요. 거의 다 찍었을 거다. 이때는. 그러면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몇 종을 공부해 놓으면 된다? 2종을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몇 종에 들어간다? 2종에 들어갑니다. 2종 보시죠. 자, 그리고 넘겨서 433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원료와 특징 나오는데, 자, 도시가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요새 뭐 등등 이런 것도 있더라. 읽어두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스연료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연소시 재나 매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소나 재나 매연이 생겼으면 아파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에 자 단지 전부 다 공급하는 게 도시가스 아닙니까? 요새 거의 다 공급해주고. 그런데 도시가스는요, 이겁니다. 보통 도시가스도 저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만 누진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스도 누진제가 있어요. 누진제가 있습니다. 많이 쓰면. 네, 근데 전기만큼 누진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지 가스도 누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이 간혹가다 미리 조금씩 올려서 가지고 올려서 겨울에 적게 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씩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또 가스비 올릴 때 어느 때 올린가 하면 겨울에 또 항상 가스비는 올라갑니다. 지금 대륙이 북반구에 많아요? 남반구에 많아요? 인간들 많은 데가 북반구에 많습니까? 남반구에 많아요? 지구로. 남반구에 많아요? 도시들이? 북반구에 많죠? 세계 도시 전부 다 북반구에 많잖아. 남반구에 봤자 저 밑에 별로 없잖아. 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맞죠? 호주, 아프리카인데 대도시들 거의 없잖아. 북쪽에서 거의 다 겨울철에 엄청 쓰잖아요. 맞죠? 그때 보통 올라가는 거야. 대도시들이 전부 다 북반구에 있잖아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무궁의 연료고, 무색 무침으로, 자, 누설 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물질을 섞어주는 거라겠죠. 그래서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폭발 위험이 다 있어요. 폭발 위험성이 다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도시가스 공급은 요건 9회 때 나왔었습니다. 9회 때. 그래서 원료 제조 앞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LPG, LNG가 있는데, LPG하고 LNG는, 자, LPG는 2번 냈고요. LNG가 2번 냈고, LPG는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LPG를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둘이 같이 종합적으로 낼 수는 있으니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된다.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LPG하고 LNG, 동시에 내는 건 아직 안 냈거든요. 그러면 LPG는 바로 이건 액화 무엇이다? 석유가스예요. 석유 정제 과정에 나온 가스를 액화해서 만들어 난 거고, 이거는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LNG가 천연가스죠. 그런데 LPG하고 LNG가 뭐지? 주성분이, LPG는 주성분이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고 나머지 가스를 섞어요.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스통 있죠. 회색통 가스통이 뭐다? 프로판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화학기호가 탄소 3개, 수소 8개가 되는 거야. 부탄은 탄소 4개에 수소 10개야. 그 반면에 LNG는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메탄 CH4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자, CH4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됩니다. 이게 주성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탄소 개수만큼 무거워지는 거예요. 탄소가. 수소는 가볍죠? 옛날 원소 주기율표 막 외웠죠? 다 잊어먹었죠? 저도 하도 안 해가지고 수업하고 관계없어 안 했더니 다 잊어먹은 건데. 안 하면 잊어먹죠. 그게 기본이죠. 수소가 1번이라는 건 다 알죠. 그래서부터는 아닌데, 요새 또 새로운, 이제 많이 발전됐을 겁니다. 더 발견되가 있죠. 요새 하여튼, 뒤에 맞죠? 나온 게 좀 추가로 더 있을 겁니다. 옛날에, 염들이 배울 때보다, 맞아? 그러면 이제 LPG.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러면 누가 제일 무겁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부탄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부탄이 탄소 개수만큼 무거운 거예요. 쉽게.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얘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가스 경보기, 또 가스 경보기 또는 감지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경보기, 감지기. 그러면 경보기를, 이거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는 거죠. 바닥에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가볍기 때문에 천장에서 얼마다? 30cm 이내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개수, 탄소하고 산소가 했을 때는 가열해서 CO2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기, 산소 소비량 할 수도 있고 공기 소비량. 그럼 누가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탄소 개수가 많아지죠. 얘가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죠. 얘가 공기 소비량은 적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탄소 소비량은 LNG가 적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열량은 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둘이 비교하면 얘가 높은 거죠. LPG가 높습니다. 발열량 따졌을 때. 발량은 얘가 적은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LPG하고 LNG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이 LPG는 일반적으로 저장을 할 때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LNG는 뭐다? 대규모 저장 시설을 보통 갖추고 있습니다. 커요. 저장 시설들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관으로 도시가스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제일 작은 것이 뭐예요? 제일 작은 것이 있잖아. 부탄가스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있죠? 어느 게 부탄가스통 아닙니까? 제일 작잖아. 용기가 뻔하이죠? 꼽는 거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량은, 자, 이 사용량은 LPG 있죠? 얘는 사용량을 킬로그램 per hour를 쓰는 거고, 얘의 사용량은 입방메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어디에 삽니까? 보통 한 달마다 적어 놓죠? 현관 앞에다가 도시가스에 가지고 2018년도 1월 달부터 쭉 나가잖아요. 거기 이렇게 적잖아요. 안 적으면 전화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딱 남기고 가죠. 아니면 앞에 걸로 때리가 내죠. 안 적어주면 그냥 내잖아. 맞죠? 앞에 걸로 그냥 때리가지고 하잖아. 자,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LPG, LNG 중에 누가 폭발 위험성은 높다? LPG죠. 얘가 폭발 위험성이 얘가 높아요. 위험성이 얘가 높고 얘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위험성은 얘가 낮습니다. 근데 둘 다 폭발은 한다, 폭발은 안 한다? 다 폭발은 해요. 그런데 LPG가 LNG보다 소량이 희석돼도 폭발을 한다는 거고, LNG는 더 많은 양이 차야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가스 누가 잘라가 폭발시키는 위험하면 바로 때려잡아야 들어가서 이상의 냄새 나는지 여부 확인하고, 느낌 미리 털어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그때 딱 틀면요 바로 때려잡으러 가면 돼. 일정 이상 차야지 폭발합니다. 주변에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몇 프로 몇 프로 사이 폭발하는 그게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그거 알면 사람들 폭발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문가들이 타이밍 맞춰 딱 폭발시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폭발 위험성은 얘가 높고 얘가 낮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독성,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성 위험이 얘가 있어요. 중독성 위험이 얘가 있어요. 그 반면 얘는 없어요. 그래서 LNG가 청정가스가 되는 거예요. LNG가 청정가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비행 청소년들 가스 흡입할 때 무슨 가스 흡입합니까? 프로판 가스 들고 가기도 그렇잖아. 프로판 가스 통 들고 가려면 무겁죠? 부탄가스가 가볍잖아. 프로판 가스 통은 20kg 기본이죠. 아니, 그거 빼고, 통 무게 빼고, 가스 무게만 20kg에. 가스 무게만 20kg입니다. 통 무게 또 별도로 해야죠.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 측면 가지고 자 우리가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가스 배관 개념이 나오고 있다. 가스 배관은 자 설치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2번에 매설 깊이. 매설 깊이는 조건이 안 주어지면 자 공동주택 이런 거 최소 매설 깊이가 기준되는 거예요. 0.6m가 0.6m 이상이 뭐다? 최소 매설 깊이예요. 안전을 위해서 땅속 깊게 매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폭 8m 이상 도로 나오죠. 폭 8m 이상 도로는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중개사 자기 따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건축법의 도로 보면 가각전, 자, 도로 모퉁이 건축선을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 폭 4m 이상 도로에서 폭 8m 미만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상 도로가 있잖아요. 이상 도로는 도로 모퉁이 건축선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미만 도로, 8m 미만 도로고 4m 이상 도로는 거의 주택가에 있는 도로폭이거든. 주택가에 있는 도로폭에는 큰 차량, 트레일러 이런 것들은 다닐 수 없거든. 맞죠? 맞죠? 그래서 폭 8m 이상 도로가 되면요,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거운 짐이 운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설 깊이를 깊게 해야지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얼마 이상 매설한다? 1.2m 이상 매설하라. 매설 깊이를 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철도는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아, 무겁죠? 매설 깊이 깊게 하는 게 1.2m. 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넘겨서 3번에. 자, 4번에 배관 지지 있죠? 배관 지지는 시험 지문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강경에 따라 파이는 지름을, 직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배관의 지름. 파이가 13, 그럼 지름 13mm 미만일 때는 1m마다 지지해주고, 13mm 이상에서 33 미만이면 2m고, 33 이상이면 얼마? 3m마다 지지해주라, 이게. 그래서 아파트 뒷벽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아파트 건물 밖에서 동해 건물을 보면 가스 배관이 보통 뒷벽면 있죠? 북측 벽면을 타고 보면 가스 배관에 올라가잖아. 태양 받는데 보통 둡니까? 태양 안 받는데 보통 둬요? 안 받는데 거기 배관 타고 올라가잖아. 그럼 배관이 굵잖아요. 그러니까 3m마다 지지가 돼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 건물 높이 얼마 정도 될까? 이걸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 표시나 거기 지지가 거기 3m마다 지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 높이 대략 계산해도 대번 나오는 거예요. 안 재도. 그래서 몇 m마다 지지가 돼 있다? 정확히 3m마다 그 지지 철물이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배관 이음매 있죠? 이격거리입니다. 근데 체크, 무슨 이음은 죄다? 용접 이음매는 죄예요. 용접 이음매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용접 이음매는. 그래서 자, 배관 이음매하고 이격거리적인 측면하고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합시다. 배관 이음매하고 그래서 배관 이음매와 이격거리하고 이격거리적인 측면하고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 가스 계량기가 뭐다? 미터기죠. 이격거리하고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배관 이음매하고 큰 거부터 먼저 할게. 배관 이음매 이격거리는, 자, 이거 가스 계량기는 하기와 이격거리가 있어요. 하기하고 2m 이상 이격시켜야 2m 이상 이격시킵니다. 가스 계량기는. 그런데 그래서 가스 계량기가 가스레인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스레인지 옆에 계량기 있어요? 없죠? 오늘 집에 가서 확인사살 하세요. 맞죠? 근데 배관 이음매하고 하기하고는 이격시키면 안 돼요. 가스레인지에 배관을 연결해 줘야지 가스가 나오지. 여러분들 회사에서 와가지고 뭐 해줬어요? 회사에서 와서 뭐 해줬어요? 도시가스에 연결해 주죠? 연결해 줘야지 나오지. 돈 받죠. 그리고 가스 호스 새로 교체해 주면서 이제 돈 받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가스레인지를 거기 그냥 설치해 놓은 거라서 뭐 그거 돈 안 줬는데 그냥 뛸 필요가 없어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스 배관임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얘는 이격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겁니다. 배관이 전기 개폐기하고 전기 계량기 이거는 둘 다 60cm 이상 이격식이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 60cm 이상 동일합니다. 여기는 계량기와 개폐기. 그래서 개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 60 개 들어간 것들은 다 뭐다 6개장 이래 외우는데 개는 다 60. 개폐기는 알죠? 개폐기는 이거 전기 공급에 대한 차단기들이 개폐기입니다. 요 안에 들은 차단기들이. 자, 그리고 계량기는 알죠? 적산 전력기 있죠? 계량기. 그거하고 얼마 이상? 60cm 이상 이격식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배관 이음매하고 이격거리 이제 30cm 이격식일 걸 정리하면 되는데 30cm는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기 접속기가 뭔가 하면 콘센트예요. 콘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전멸기가 무엇이다? 스위치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격거리는 30입니다. 이거는 30cm 이상 이격식이면 돼요. 근데 자,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도 자, 전기 접속기, 자, 전기 전멸기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꿀뚝이 하나 들어가요. 꿀뚝. 그래서 이것이 30cm 이상 이격식이면 돼요.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 30cm 이상 이격식이면 된다. 여기는 몇 가지다? 2가지고. 얘는 3가지 꿀뚝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겁니다. 그러면 배관 연매 이격거리에는 꿀뚝은 여기 들어가요. 꿀뚝은 이제 15cm 이격거리에 들어갑니다. 배관 연매 이격거리 꿀뚝하고 그 다음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자, 여기서 이 절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 15cm입니다. 15cm 이상 이격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 전선만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이점은 이거죠. 꿀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꿀뚝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꿀뚝은 차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하기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절연전선이 하나 들어가요. 절연 조치를 한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여기선 10cm 이상 이격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관 연매 이격거리하고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은 가스 계량기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습니다. 수시로 나와. 우측보다. 좌측은 어쩌다 한 번씩 가. 좌측은. 그런데 아까 배관이연매는 용접이연매는 뭐다? 제외입니다. 용접이연매는 제외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의 표면 색상 있죠. 여기를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7번의 표면 색상. 그래서 지상 배관은 우리가 표면 색상 원칙은 뭐다? 항색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거 체크하세요. 무슨 색? 항색이 원칙인데 예외는 그 뒤에 써놨어요. 뒤에 보시면 자
거기 1m 높이에 폭 3cm 항색들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 있죠? 이건 항색을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들 있죠? 아파트는 요새 건물들이 보면 건물과 같은 색채로 배관을 색채를 해놨고 항색 띠를 두 줄로 해놓은 거예요. 항색 띠를. 그런데 지하는 보십시오. 지하 매설 배관의 경우는 압력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부터 나오죠. 지하 매설은 첫째 줄 끝부터 나오죠. 지하 매설 배관일 때는 저압일 때는 뭐다? 항색이고 중압 이상 중고압일 때는 무엇이다? 붉은색으로 한다. 적색으로 한다. 붉은색. 그러면 쉽게 얘기합니다.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데 붉은색이다. 그러면 다 그게 무슨 가스 중압 이상 배관이다. 중고압 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지하는 띠두르면 안 돼요. 지하는 어디나 파가 바로 발견돼야 되죠. 아이고 띠를 어디 둘렀는지 어떻게 알고 파요? 맞아? 지하는 예외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다. 지하는 저압이면 무슨 색? 항색으로 하고 중압, 중고압은 뭐다?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지문 한 줄 썼었습니다. 건물에서의 가스 배관은 뭐다?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뭐다? 노출 배관. 왜냐하면 가스 누설 여부를 시험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무슨 배관을 한다? 노출 배관이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관, 콘크리트의 매설 배관이나 또는 피복 배관이나 은폐 배관 이런 거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또 쓰면 또 틀리는 분이 있어요. 가스 배관이 응축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피복 배관 안 되려면 안 돼요. 가스 배관은 피복한다 안 한다? 가스가 얼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 배관이 얼 정도 추위가 오면요 인간은 거의 다 어떻게? 죽었죠. 자, 이거 봅니다. 가스는 거의 이제 LPG를 좀 많이 씁니까? LNG를 많이 씁니까? 아파트 거의 다. 요새는 거의 LNG잖아. LNG 잠깐 보세요. 434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LNG 2번에 액화 온도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몇 도시라고 해놨어요? 162도씨 액화돼요. 어는 게 아니고요. 액체로 되는데 마이너스 162도예요. 맞죠? 162도씨 액화가 돼요. 근데 이 가스가 을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 다 죽었어요. 맞죠? 그래서 제발 또 동결 방지를 위해서 또 뭐 피복 배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스 배관은 무슨 배관? 노출 배관으로 간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0번 공부해 놓으시고 10번에 배관은 외부에 뭐다? 사용 가스명하고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하고 도시가스 흐름 방향 표시해야 돼. 이 세 가지를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세 가지 표시법 꼭 기억해주세요. 몇 가지? 세 가지. 가스, 사용 가스명과 최고 사용 압력하고 흐름 방향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배관에 보면요 화살표를 해 놓은 거야. 화살표를.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 부분 해놨죠. 자, 계량기 설치 장소는 이런 부분에 설치하면 된다 이거고. 가스기 교체나 유지관리 용이하고 환기 잘 되는 곳.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에다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용어로 뒷배란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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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 금지 장소 있죠? 한번 설치 금지 장소는 곧 체크하세요. 공동주택의 무슨 공간? 대피 공간이나 방이나 거실,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 있죠? 여기에는 설치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가스 계량기 여러분들 사람 안 사는데 해놨죠? 혹시 특별한 데 가서 주무시고 사는 분 있어요?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뭐다? 1.6에서 2m 이내에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438페이지 있죠? 구조상 분류에서 있죠? 그 출처, 계량기 종류 한번 했었어요. 출처시 종류 요거 한번 출제됐고, 혹시나 해서 그 실측시기에서 기억 있죠? 건식 계량기 요거 조금 봐두세요. 건식 계량기에 막식이 있고 회전식 있거든요. 그러면 소량 사용하면 막식으로 갑니다. 가스 사용량이 소량이면 막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거의 다 막식이다 이거야. 가정용은 막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무슨 쓴다? 막식을 써요. 그러면 산업용은 저걸 씁니다. 회전식. 양이 많을 때 사용량이 많으면 회전식으로 갑니다. 회전식. 회전식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39페이지 가스 용기 설치 나오죠. 여기서 가스 용기는 프로판 가스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판 가스통. 그래서 1번 알아두세요. 용기는 오게 되고 2m인 하기 접근을 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금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읽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넘기세요. 그리고 443페이지. 예. 자, 7장 소방설비부터 있죠. 이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